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이번에도 에코앤드림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었던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어제는 이제 에코앤드림이 이 캐파와 그리고 이 전구체 기업들, 타 기업들의 캐파를 비교하면서 현재 에코앤드림과 이 경쟁사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로 키워갈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공시가 좀 나왔었죠. 이 현저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이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냐,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뭐 특별한 일은 없지만 이 교환사채 가능성 관련해서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교환사채 가능성과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전환사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가 고점일까 아니면 단순 조정일까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처럼 많은 분들이 이 영상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을 전부 다 시청을 하시고 이번 영상도 괜찮았네 하시면은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앤드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코앤드림 차트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앤드림이 현재 그 35,000톤의 이제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25년도에 이제 풀 가동이 되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풀 가동이 될 텐데, 이걸 이제 선반영이 진행이 되면서, 자, 5,000톤당 매출액이 풀가동했을 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00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5,000톤까지 가게 되면은 7배이기 때문에 현재 1000억이 7배가 되면은 7000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시총을 살펴보면은 약 7000억 규모로 이제 다가왔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따로 이제 상한가 부근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7000억 정도가 왔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장성에 대한 선반영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게 바로 교환사채라던가 자금을 땡겨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주주분들한테는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현재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투자금을 조달함에 따라서 이 시설에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해서 공장을 증설을 한다던가 이 캐파를 늘린다던가,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게 35,000톤이니까 뭐 한 5만 톤까지 늘린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에코앤드림은 제가 과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미코어에다가 이제 매년 이제 5년 동안 매년 3만 톤에서 4만 톤을 납품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풀캐파로 돌려도 3만 5천 톤이 안 돼요. 지금은 청주 공장에서 5천 톤의 이제 풀가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제 초반에 이제 증설을 하고 있었던 2만 톤에서는 가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에. 그리고 25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1만 톤 증설하고 있는 게 이제 가동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3.5만 톤이 되기 때문에, 이게 35,000톤 이상을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에코앤드림은 시설 투자나 이 캐파 증설에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공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를 좀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자, 뉴스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이게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어차피 제가 읽어드릴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주분들이라면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이 당사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조회 공시 요구, 어제죠. 15일 날
요구됐던 공시인데 이와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 6조 1항을 블라블라블라 이거 다 빼놓고 밑에 보시면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정기 결산 및 아래 사항 관련 이 아래 사항이 중요하죠. 이 외에는 별도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현재 검토 중인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밑에 내려보면은 이 교환사채권 발행 관련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1개월 내에 다시 재공지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 조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환사채와 그리고 뭐 유상증자도 있을 것이고 CB 발행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환사채라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이 있어요. 근데 현재 교환사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그 방법으로는요. 왜냐면은 이 교환사채의 경우 이제 자사주를 통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자사주가 주식 총수의 2% 대략 2%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22만 6,660주인데 이걸 가지고 교환사채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보통 교환사채가 진행이 될 때는 이 가액 선정이 될 때 보통은 90% 이상인데 90% 이상에서 15%에서 한 30%까지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계산을 여러분들 해봅시다. 지금 130%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보통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교환사채가 발행이 된다라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금액이 확정 금액이 아니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59,500원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기를 좀 가지고 와서 잠시만요.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자 130%면은 59500의 130%는 대충 한 77,350원이 되겠죠. 여기서 곱하기 22만 6,660원을 곱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170억 정도 나와요. 175억 정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교환사채를 진행을 해서 175억을 받으면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전구체 이 공장 증설을 하는데 자, 만약에 1만 톤을 증설을 한다. 1만 톤을 증설을 할 예정이다. 증설을 할 예정이면은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은 600억에서 대략 80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175억으로는 이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물론 뭐 이게 공장 증설이 아니고 뭐 운영 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타법인 뭐 지분을 확보한다라던가 뭐 이런 데에 사용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긍정적으로 좀 더 주가에 영향이 있으려면은 이런 증설 이슈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증설 이슈가 나왔을 때 뭔가 자금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교환사채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한데 175억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전화사채 CB죠. CB 발행과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3자 배정과 주주 이제 배정이 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로 할 거면은 무조건 제3자로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의 호재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CB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CB 발행을 하면은 이 회사의 빚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원래는. 하지만 지금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자금 확보가 뭐다? 더욱더 주가 반영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 발행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죄송해요. CB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를 발행을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뭐 제가 이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저도 이건 알 수 없고 이렇게 방향성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교환사채로 진행이 된다? 교환.
이게 얘네들이 자사주를 뭐 매입을 또 해가지고 교환 사채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뭐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뭐 번거롭게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교환 사채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자기 회사 지분율이 이제 바뀌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현재 보유 주식 대비해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유일한 장점이 있죠. 제가 아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했는데 보통 15%에서 30%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나 뭐 주주로서의 이익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리스크는 뭐냐면은 주가가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교환 대신 이 주가를 교환하는 대신에 이 채권 액수만큼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에코인드림은 지금 이렇게 투자금을 좀 확보를 해서 빠르게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이 양산이 안 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뭐 유미코어에 납품한 그런 레퍼런스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도 충분히 납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오늘 좀 말을 좀 많이 더듬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제 이 공간이 너무 따뜻해서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자, 차트 일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량이 좀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NH투자증권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없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없고,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이 메이저 수급이 이탈한 부분은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이죠. 하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존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던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던 물량 중에서는 이 한국투자증권 물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물량이 던져졌을 때 다른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 물량을 받아가면은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분산돼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익 물량이 쏟아진 직후에 일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마감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인 NH와 삼성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던진 물량만큼 현재 삼성이랑 NH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량이 좀 빠지는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KB도 단기적 매수가 유입이 됐던 그 금액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12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들의 물량이 아직까지 좀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는지도 그 여부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연기금은 지금 이 에코인드림 물량을 5% 정도 이상, 5% 이상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물량 나오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트 상황을 좀 봤을 때 이게 보통 기준봉을 잡고 대응을 하게 되면은 기준봉의 70% 지금 전일 상한가를 기준봉으로 잡고 기준봉의 70%와 50%를 보통 이 지지 구간으로 체크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70% 구간을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준봉의 50%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하셔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일 또 내일은 주말이죠. 네, 월요일 날 또 수급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